이현주 의원에 대한 아주 뭐 공격이 심하죠.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에서 뭐 강의를 했다. 이현주 의원이 뭐 이승만을 찬양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SNS에서 똥파리들이 또 이현주 의원을 뭐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예상됐던 일입니다. 뭐 그걸 뭐 어쩌라고? 어? 아니 그럼 뭐 보수 정당 가 있었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 예. 그쪽에 가면 또 그쪽의 룰대로 하는 거지 정치를. 근데 이제 과거 김민석 총리 뭐 후단협 얘기 뭐 꺼내가지고 예. 후단협 얘기도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예. 근데 과거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이 그 과거지사를 가지고 예. 지금 뭘 공격을 하면 뭘 어쩌라고 진짜. 근데 아무튼 요즘 뭐 이현주 의원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유잼, 예, 유 이재명과 관련해서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예, 요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예. 일단 영상 잠깐 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그분이 일하는 조직은 반드시 발전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말만 많고 그 조직이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또 망하고 세상의 이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이런 사람 정말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이미지로 하는 정치, 적당하게 구호 외치면서 하는 정치,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 시대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네, 우리는 유능하고 정말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냐? 여러분 뉴 이재명입니다. 뉴 이재명. 그죠? 저는 자, 요즘 뭐 이재명이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재명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백가쟁명식의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이재명을 잘 정의하는 게 이재명 시대의 또 중요한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나왔죠. 한겨레 신문에서 대선 전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제 올드 이재명,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뉴 이재명, 뭐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좁은 의미의 제가 볼 때는 뉴 이재명이다. 좁은 의미의 뉴 이재명.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중도 실용 노선을 가면서 실적으로 결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과정에서 유입된 이런 유권자들을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뉴 이재명이 대체로 보면은 중도 성향, 중도 성향이고 2030에 이미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중도 성향의 2030을 이제 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넓은 의미는 이전의 어떤 민주당 정치와 이재명 시대의 민주당 정치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친문의 민주당이죠. 문재인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노선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뉴 이재명을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거예요. 그래서 뉴 이재명은 지금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이미지 정치, 구호 정치와는 다른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유권자 집단 세력을 뉴 이재명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이현주 의원의 이 분석이 뉴 이재명에 대한 가장 적합한 분석이 아닐까. 그래서 문재인의 올드 민주당,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당을 이제 주도를 해왔는데, 이 문재인의 올드 민주당은 운동권 중심의 진보 개혁 노선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즉, 지금 조국의, 조국혁신당과 유사한 정당이에요. 386과 친문이 중심이 된 이념지향적 정당, 그리고 운동권 중심의 정당, 그리고 이미지 정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정당이 올드 민주당이다. 그럼 이재명이 추구하는 뉴 민주당은 무엇이냐?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이미지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고, 진보, 구호만 요란한 진보개혁, 가짜 진보개혁이 아닌 중도 보수 노선으로 이동을 한 민주당이 뉴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뉴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 중도 보수 정당론을 처음 들고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올드 민주당의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성의 민주당의 주류 세력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진보 개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자들 중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윤석열 탄핵되기 직전이죠. 지난해 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도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월 이전에 이재명은 올드 이재명이었다. 즉 문재인의 민주당에 가까운 친문과 386 중심의 민주당에 가까운 약간의 이념 지향적인 그런 이재명이 올드 이재명이라고 한다라면 작년 대선을 앞둔 작년 2월 달에 이재명은 다시 한번 거듭이 납니다. 뉴 이재명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실용 정치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을 해요. 이철우님 이번 대구 경북 70대 이상에서도 이재명 투표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유가 박정희를 닮아서래요. 그 지역 최고의 칭찬. 거기서는 이제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는 이재명은 저는 뉴 이재명이다. 그래서 새롭게 유입된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하고 이념보다는 실리, 실용을 더 중시하는 이런 유권자층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합당도 뉴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합당이 이제 무산이 됐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 이재명이 보기에는 조국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가려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에 조국당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국당과의 합당이 이재명의 중도 보수 노선을 약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거야. 갱년기 모해님 끝인사 기다리다가 짜미님들 채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좋은 시간만 가득하기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국당과의 합당이 민주당을 과거로 다시 회귀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당의 쇄빙선 노선은 민주당의 갈 길이 아니고 이재명의 중도 보수 노선이 민주당이 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합당을 반대한 거다.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념 지향성이 아닌 실용 정당으로 대중적 정당으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우리 민주당 뉴 이재명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조국당과의 합당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김어준이나 조국이 주장하듯이 그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뭐 밀실 야합을 한다, 거짓말을 하고 뭐 거짓말도 아니지만 그래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조국당이 가는 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섞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의 정치적 판단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실용주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봐요.
실용주의적 판단은 뭐냐 하면은 조국당과의 합당이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학적 판단이 있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사한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되는데, 자,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조국당하고 합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조국당하고 합치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를 이재명 유권자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조국당과 합당을 하면은 오히려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정치공학적 결론에 도달을 해서 합당을 반대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재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고, 이 이재명은 뭐 저는 운동권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뭐 제가 이재명이라고 뭐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2017년 대선 때부터 뭐 지지를 했던 사람이니 올드 이재명, 한겨레 신문의 기준으로 보면 올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운동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어찌 보면은 뭐 올드 이재명, 그 손가역이죠. 손가락 혁명군에 가까운 올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명칭은, 손가역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혁명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혁명을 지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대권에 도전을 하셨을 때 우리가 흔히 사이다 이재명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 이걸 지지했던 분이 많아요. 그래서 2017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저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어. 자,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더 세다.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더 개혁적이고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더 진보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랬던 분들이 많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손가역이라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이 손가역이라는 조직은 그런 면에서는 올드 이재명인 거죠. 과거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이재명이 이재명을 배신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과거에 이재명은 사이다 이재명, 막 세게 하고 개혁적이고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이재명이었는데, 지금 이재명은 중도 보수 이재명이잖아요. 심지어는 이해운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이재명이야. 이 이재명, 2025년의 이재명은 2017년의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이재명이 변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도 올드 이재명이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현명하다. 이래서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해서 장기 집권에 문을 열어야 된다. 라는 이재명의 새로운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 이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다. 운동권 출신이고 이재명의 어떤 그런 개혁, 이재명식 개혁, 이재명의 어떤 그 진보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노선, 중도 보수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재명이라고 보면 된다. 이현주 의원의 말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진보 개혁 노선이 아닌 중도 보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미지 정치가 아닌 진정성의 정치, 그죠? 그 다음에 구호의 정치가 아닌 실력의 정치,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재명은, 자, 제가 아까 그 코다리 할배 얘기를 좀 다시 드릴게요. 코다리 할배. 예. 그러니까 할배와 코다리는 어찌 보면은 그 형용 모순이에요.
그죠? 제가 젊은 할배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다리는 이제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커뮤니티 은어인데, 거기에 할배라는 단어가 붙었어. 코다리 할배야, 제가. 그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덕후에 있는, 우리 젊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볼 때, 2030 이재명 지지자들이 볼 때, 저 아저씨는 할배인데,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자,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자신들하고 똑같다는 거야. 응? 자신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덕후에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야. 근데 나이를 보면은 이 사람은 운동권 출신이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MZ세대들이 싫어하는 저야말로 친문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친문의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 운동권 출신에. 나 50대. 오랫동안 뭐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고. 그 전형적으로 2030들이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유튜버예요, 저는. 근데 이 친구들이 제 방송을 좀 보니까, 나랑 생각이 똑같은데? 이렇게 된 거야, 생각이. 그래서 저 사람은 할배인데, 꼰대인데. 그죠? 할배라는 뜻이 꼰대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 386 꼰대랑 똑같은데. 생긴 건 그런데, 스펙도 그런데, 살아온 과정도 그런데, 아니, 말하는 거는 2030들이 원하는 방향의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할배 코다리가 된 거야. 할배 코다리가. 이게 뉴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로 보면은 뉴 이재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것도 이념일 수 있죠. 중도 보수도. 이념적으로나, 정치 방식으로나, 또 방송을 풀어가는 스타일이, 현재 2030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거야. 자, 그동안 2030 특히 남성들에 대해서 이 조국이 많이 했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030이 보수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030의 극우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386들 친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20대 30대가 어떻게 보수화되냐. 보수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국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건 보수인 거야. 이게 386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구호, 예컨대 뭐 토지공개념 최근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거창한 구호들 있잖아요. 뭐 검찰개혁이니 토지공개념이니 이런 거창한 구호들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건 구구야. 그죠? 그건 구구예요. 그 다음에 조국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건 구구야. 386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걔네들은 구구예요. 배석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30을 무조건 구구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0대, 30대가 어떻게 보수화되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대, 30대가 보수화되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탈386화 된 거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탈386화다. 탈친문화다. 즉 문재인과 386에 대한 거부감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거예요. 민주당과 386에 대한 거부감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거야. 극우화가 아닌 거야. 386의 내로남불, 386의 위선, 즉 2030 세대가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386이 현재 MZ세대의 아버지 세대잖아. 아버지 사는 꼴을 보니까 한심한 거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로는 거창해요. 중도님 감사합니다. 조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거창해. 말은 막 뭐 진보요 개혁이요 막 떠들어대.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조국이 어떤 교육을 했어요? 조민이나 아들한테 조국이 했던 교육이 뭡니까? 저는 조민도 그 2030들이 386 세대에게 느끼는 그런 그 위선, 이율 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본인도 저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평등이요, 민족이요, 뭐 해방이요, 뭐 이런 걸 거창하게 얘기를 해요, 조국이. 그런데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스펙을 조작했건 말건 간에 저는 조국이 자기 자식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강남의 다른 부모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잖아. 이 위선, 이 위선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아, 민주당이 말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 말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척, 하지만 실제 본인들이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은 윤석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조국이 전 그렇다고 보고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독재를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행태를 보세요.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잖아. 겉으로 얘기하는 보여지는 이미지, 겉으로 이야기하는 구호와는 실제 행동이 전혀 다른 이런 이율배반적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2030 남성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버린 이유입니다. 이게 떠나버린 이유예요. 걔네들이 극우화되고 보수화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애들도 있겠죠. 제가 뭐 대학 시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뭐 다 운동권하고 다 뭐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제가 30%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이거 답이 없는 사람들은 30%가 있는 거야. 지금 20대, 30대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30%가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런 20대와 30대들의 그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말만 요란한 거야, 맨날.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겉으로만 번드르르 하고 말만 요란하고 지금 조국이 그 문재인의 이미지 정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다. 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뉴 이재명으로 거듭나서 실용이라는 새로운 정치를 들고 나왔을 때 지금 2030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2030들이 돌아오고 있잖아 이제. 민주당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65%, 3% 치솟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저는 머지않아서 뭐 지금 이미 주류가 됐다라고 봅니다. 예, 젠틀맨님, 최평님 수고 많으십니다. 잼통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미 민주당의 주류가 됐다고 저는 봐요. 이번 합당 사태를 둘러싸고 뉴 이재명이 올드 민주당을 이번에 극복을 한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극복을 했다. 막아냈잖아. 물론 완전히 막아낸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긴 하지만은 뉴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의 주류 세력으로 저는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친문과 386 중심의 즉 5060 중심의 민주당에서 저는 2030 중심의 민주당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뉴 이재명이 올드 민주당을 극복하는 것이 뭐 철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지양하는 거죠. 변증법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양하는 겁니다. 쿰나님, 뉴 이재명 파이팅. 뉴 이재명이 친문 386 중심의 올드 민주당을 지양하는 것이 역사적인 발전 방향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새 것이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의 진행 방향인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예전과는 다른 민주당으로 저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분화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친문 386들은 저는 조국당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어느 시점에는. 조국당으로 가게 될 거다. 자, 이현주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합당 일단락 뒤에 이젠 유튜브가 좌우하지 않아. 오늘 언론 C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젠 유튜브가 좌우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김어준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최욱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유튜브가 대중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유튜브를 움직이는 거예요.
대중들이 유튜브를 움직이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전향한 유튜버들이 많았어요. 뉴 이재명으로 이번에 전향한 유튜버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뭐 정성호 장관 문제랄지 김병기 장관 문제, 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문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특히 대형 유튜버들은 김어준의 교실을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아주 일방적 열세였잖아요. 우리 친명 스피커들이. 근데 이번에 합당 사태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전향을 했어요. 조블쇼도 일단은 눈치를 보잖아. 채우기가. 예컨대 뭐 고발 뉴스랄지. 아까 뭐 최경영 기자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랄지. 당연히 김어준을 따라가야 될 채널들이 이번에는 김어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고 저는 보냐면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김어준이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채팅창에 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잖아.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게. 그래서 저기 누굽니까? 최욱이가 막 뭐 조블쇼라는 얘기에 막 경기를 하잖아요. 눈치 보고 반대 목소리도 이현주 의원도 출연시키고 뭐 신인규 변호사도 출연시키고 다 눈치를 보잖아. 그리고 아닌 척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김어준을 일방적으로 두둔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뉴 이재명들이 이번에 유튜브들을 멱살 잡고 끌고 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최한욱이 방송을 보고 야 이게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죠. 김어준이 한마디 하면 다 따라가고 시청자들은 개돼지처럼 민주당 당원들이 따라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유튜버 누가 한두 마디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멱살 잡고 야 웃기지 마 합당 반대야. 합당 반대 쪽으로 유튜버들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한 얘기가 뭐냐면 유튜버들이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시청자들 눈치를 봐야 돼요. 물론 뭐 저처럼 미친놈들이 있지. 그냥 지멋대로 하는 놈들도 있지만은 지멋대로 하면은 이제 망해요. 김어준이 그걸 입증한 거잖아. 지멋대로 했다가 구독자 3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조회수가 뭐 20만, 30만이 빠져나갔어. 지멋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뉴 이재명이 유튜버들을 멱살 잡고 끌고 간 것이지 친명 유튜버들이 뉴 이재명을 끌고 간 게 아니다, 이게. 그 반대다. 그래서 오늘 그 매불쇼에 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좀 하나 입증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만 또 보고 갈게요. 1시가 됐네. 큰일 났네. 족가야 되는데 이거 족가를 시간이 없네요. 일단 먼저 보시죠. 뇌쫄병 헬마우스 오랜만에 박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신전 나들이를 하려고 헬마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이게 눈꺼풀이 첫눈 맞는 왜? 아침 딱 일어나서 오늘 좀 조부처럼 왜 그래?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눈물로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지 마라. 매부쇼 꼭 가야 되냐? 요즘 매부쇼만 나가면 다 터져 나가는데 이거 작살 나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 마라. 우리 우경이 나는 알아서 보호해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뭐 다 나는 괜찮은데 조국혁 씨가 의원님 투샷으로 딱 나가잖아. 나가면서 해라. 나도 상관없다. 응원합니다. 방금 얘기를 이렇게 묻어버리네. 바로 묻어버리네요.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놀라운 장면이죠. 물론 뭐 유머로 승화시키긴 했는데 그 헬마가 박은정을 옆에 앉혀놓고 저는 제가 아무리 뭐 조국당을 족가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그 옆에 당사자를 안 쳐다놓고 뭐 조블쇼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근데 요즘 뭐 MZ 세대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남천동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조블쇼 나갔다가 남천동까지 망하는 건 아닐까? 실제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아내가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매불쇼 꼭 나가야 되냐. 자, 이 농담들이 박은정을 옆에 앉혀놓고도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헬마한테는 절실했던 문제인 거예요. 절실했던.
박은정 또 옆에 자리를 잘못 앉았죠. 잘못 앉으면 이제 이게 조불쇼 나간 조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너 임마 헬마가 아니라 임마 존마냐 이 새끼야? 뭐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온다고. 이게 안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 안 그래도 이제 헬마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남천동이 여기에 괜히 조불쇼 묻어가지고 박은정 묻어가지고 털 묻어가지고 나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실제로 저는 겁이 나서 저게 뭐라냐면 일종의 면죄부를 만드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면죄부를 만든 거 아니야 스스로. 미카 기무라님, 할배코다리님 오늘도 힘찬 한 해가 되세요. 송영길 전 대표님 복당 대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은 거예요 헬마가. 존마 될까봐. 그럴 정도로 지금 이재명의 눈치를 유튜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힘이 엄청나게 세진 거야. 이현주 의원이 말이 맞는 거예요. 유튜버에게 당원들이 좌지우지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원들이 이재명이 유튜버들을 멱살 잡고 끌고 나가는 시대가 됐다. 엄청난 변화죠. 이게 진정한 당원주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인 1표제하고 김어준이 찍어주는 대로 가가지고 개돼지처럼 찍는 게 그게 당원주권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원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당원주권 민주주의예요. 이제 진정한 당원주권 민주주의로 우리가 어찌 보면 정청래 덕분에 진정한 당원주권 민주주의가 앞당겨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